안녕하세요. 채권맨 최 팀장입니다. 오늘 그 영상은 사업상 이제 거래를 법인 사업자 예를 들어 주식회사라는 이제 그 법인 사업자하고 이렇게 거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대방이 그 이제 채권자하고 이제 채무자에서 이제 법인 사업자가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. 자, 그랬을 경우에 이제 미수금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 미수금이 회수가 안 되고 그 이제 떼이기 쉬운 그 법인 사업자가 이제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. 그런 유형이나 또는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떤 업종들이 그런 돈을 떼이기 쉬운지, 그 다음에 어떤 종류들이 이제 그 미수금을 떼이기 쉬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사업자하고는 달리 법인은 만약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대표이사에게 이제 책임을 묻지를 않죠.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채권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통상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이제 하는 뭐 목적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결국에는. 그런데 이제 법인의 이제 예를 뭐 사업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죠. 근데 이제 그 법인의 종류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껍데기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법인의 자산이 없는 거죠. 법인의 자산. 그러니까 뭐 법인의 이제 그 사업의 종류가 업종이 뭐 제조업도 있고 뭐 공사하는 이제 이런 뭐 건설업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유통업에 해당되는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종 자체가 그 껍데기 법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법인 설립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뭐 자본금이 뭐 많게는 뭐 억 단위 자본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적게는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. 100만 원으로 자본금이 들어가서 설립하고 그 뭐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자본금이라는 게 사실 상장법인이 아닌 이상 비상장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 당시에 통장 잔고로 증명을 하고 바로 돈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넣고서 하는 게 아니고 실무에서 이제 업계에서 보면은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이자를 주고 잠시 빌렸다가 통장 잔고로만 증명을 하고 그냥 돈을 빼는 거예요. 그 자본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자본금 형태도 뭐 1,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자본금을 가진 무슨 법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허약한 법인이 됩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유통업의 이제 업종이 되면은 물건을 이런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유통을 이제 시키는 업종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의 재산이 뭐 이제 사무실 하나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. 임차한 사무실하고 뭐 사무실 집기, 뭐 책상, 뭐 컴퓨터 정도, 뭐 이 정도밖에는 갖춰놓지를 않기 때문에 뭐 창고 정도밖에 임차한 창고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무슨 이제 뭐 채권 추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할 게 없어요. 들어가서 뭐 압류를 할 만한 것도 없고 하다못해서 뭐 유체동산 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폐업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. 그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 떼어먹기가 아주 쉬운 거죠.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그냥 폐업해버리는 게 유통업입니다. 돈 안 되면은 그냥 떼먹고 말라버리는 거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유통업, 특히나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그 돈을 상당히 많이 그 유통업자들한테 돈을 떼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 물건 납품 해주시고 떼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게, 특히나 그 설립 연도가 최근에 설립한 그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설립 연도가 뭐 한 1년, 2년, 신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업력이 얼마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럴수록 조심을 더 하셔야 돼요. 그 경험치로 저희가 보면은 그 신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 거래처라든가 이런 게 그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업태가 부동산 개발 이런 관련 그런 업종 이 또 이제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껍데기 법인이에요. 거기도 거기 자체도. 그러니까 뭐 그 부동산 그 뭐 개발이다 보니까 그 말로 하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산이 없어요. 잠깐 조심을 들어가서 뭘 압류를 하려고 그래도 그 법인의 자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. 아무것도. 뭐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있지도 않고, 그렇기 때문에, 그런 곳에다가 뭐 돈을 융통을 한다든가 뭘 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뭐 차용을 해주시더라도 잘 알아보시고서 하셔야 된다는 거를 잘 판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지, 그냥 뭐 법인이니까 잘 알고 뭐 지내는 사이니까 친분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류 다 잘 만들었으니까 뭐 공증을 해놨으니까 이건 다 필요 없어요. 결국에는 그 채무자가 그 법인이 변제 자력이 없으면은 그 다 무용지물이거든요. 뭐 아무리 뭐 공정증서를 만들어 놨어도 뭐 판결문이 있어도 그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고 뭐 폐업을 해버렸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법인 그 사업자 밑에다가 만약에 지불각서를 받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뭐 주식회사 하고 거기다가 그 법인 도장을 찍고 그 밑에다가 대표이사 김개똥 해서 대표이사 김개똥 이름을 적고 대표이사의 인감 도장을 같이 날인을 받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표이사가 그 법인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했을 경우에 그 대표이사 연대 보증으로서 그 판결문에 같이 이제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불각서라든가 이런 거를 쓸 경우에 법인은 껍데기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이제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.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법인에만 각서를 받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법인 뭐 폐업해버리면 그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표이사와 같이 법인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인감 도장도 같이 성함 대표이사의 이름하고 같이 적어서 도장을 꼭 날인을 받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상대방 법인 사업자하고 이제 거래를 하실 때에 돈을 떼이기 쉬운 법인 사업자의 유형과 그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채권맨 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